주식타자 안기우수입니다. 토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현재 시간 토요일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클로버드 영상을 아마 이 10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회까지 조회수가 나왔었죠. 자, 무조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젠슨왕이 방문했을 때죠. 정의선. 예, 이때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젠슨왕의 방문 이후에 살짝 주가 조작 받았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었죠?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차 두 가지의 날개를 달았다. 사실 이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차, 자, 현대차와 동일하다. 현대차의 방향성을 추종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업종이죠. 2차 전지 업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로봇 업종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클로봇, 우리가 지금 지분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클로봇은 매도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연말까지 더 보유하시고요. 내년까지도 우리가 보유해야 될 주식입니다. 그러면 클로봇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하나만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클로봇을 보유하시면서 남들이 지금 65,300원이죠. 나중에 8만원, 9만원까지는 견뎠어 라는 이야기 할 때, 그래, 나도 견뎠는데 나는 20만원, 30만원 가는 평가에 목표 주가, 그죠? 얻을 수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타자 안교수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걸로 많은 힘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제가 100% 여러분들 무료로 교육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60세 되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 생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 개별 종목을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이 개별 종목을 움직이는 바로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자, 우리가 이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굴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합니다. 펀드를 가입하면 뭘 하죠? 그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개인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그들이에요. 자, 그들이 51,400원대부터 시작해서 38만 주, 14만 주 들어왔지만 다 끝났어요? 다 떠났어요? 안 떠났죠. 결국 뭐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136만 주의 매수 이후에 실제로 일정 부분의 매도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다 떠났습니까? 아니면 뭐죠? 그렇죠. 다 떠났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12일째에 들어왔던 136만 8천 주에 대한 수급이 바로 JP 모건이라고 하는 이들의 수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보시게 되면 2025년 12월 18일자에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라고 해서 이 JP모건에서 지금 공시를 냈어요. 제가 썸네일에 지분 매각 공시 떴다라고 해서 적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뭡니까? 맞아요. 2% 맞아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봐요. 기존 보유 주식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12일 날짜로 125만 주 이거 변동 후에 나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 라고 한 이후에 12일부터 시작해서 15일 그리고 쭉쭉 내리내고 16일 마지막 16일까지 해서 비중을 줄이죠.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들 중에서 신규 매수 과정에서 장내 매도를 했다는 거죠. 지분을 공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된 거죠.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이제 50만 주밖에 보유하지 않는다. 평단가를 대충 봤더니 6만 3천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장내 매수를 통해서 12일자에 들어왔던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9만 3천 주의 물량을 늘린 것 한 차례 빼고는 계속 매도했다는 거죠. 6만 2천 원, 5만 3천 원, 6만 6천 원.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때서 들어와서, 요 부분 때 들어와서, 결국 뭐야?
여기서 들어왔다는 건 종가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분할로 들어와서 한 요 정도 됐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JP 모건이 떠났다는 게 심각한 악재인 요소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도 JP 모건이라고 하는 큰 투자 회사에서 지분을 매각했다는 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례를 한번 일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종목이에요. 프로티나. 자, 이 종목이요. 우리가 이걸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만 치료 관련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시장은 바이오와 인공위성 그리고 이 그 로봇 업종이 지금 주도 업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 10월 13일에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약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지분을 줄인 거죠. 코스닥 장내 매도에 따른 지분 변동. 여기 보시게 되면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들이 팔았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28,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28,000원 요쯤이네요. 10월달. 그죠? 이때 팔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식이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 저점에서 몇 배나 올랐죠? 거의 2배 반 올랐죠. 근데 이게 올랐던 원동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분 매각 공시를 통해서 조정 이후에 이렇게 올랐죠. 근데 이때 당시에 10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이오 업종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비만 치료 회사 관련주예요. 올릭스. 지금 이거 체크해 놓은 거 요거 보게요. 올랐죠? 자, D&D 파마텍 올랐죠? 결국은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산업의 사이클이 이 바이오 업종으로 움직이는 상태. 그죠? 자, 이런 상태가 위치됐을 때는 호재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 클로봇이 지금 로봇 업종에 위치돼 있지 않습니까? 로봇 업종? 그러면 지금 현재 로봇 업종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셔야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힘을 받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물도 하나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로봇 관련, 지능형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보티즈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로봇 산업에 위치된 종목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중심잡이는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죠. 근데 치고 나가는 업체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업체들이 오르고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큰 거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조그만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그만 거 보면 자, 같이 볼게요. 최근에 조그만 것들이 많이 움직이던데, 제가 한번 봤던 기업이, 이걸 로봇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자, 하나는 일단은 시장에서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 제가 로봇 업종 묶었던 이 종목이죠. 사상 신고가 돌파했고, 그리고 지금, 클로버. 예, 요것도 역시나 현대의 날개를 달았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이게 약간 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부터 이렇게 막 이제 편집해 놓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놓지 않아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대차의 날개를 달았고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날개를 달았고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현대 엘리베이터 어차피 현대 계열사에서는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다 이 로봇 산업의 진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현대모백스의 주가도 신고가를 쳤는데 최근 보시게 되면 이런 SPG 막 이런 종목들로 이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클로봇은요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을 때 치고 나가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이해하면 거래가 여기서 완벽하게 줄어든 상태였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맞아요. 다른 이제 이 기타 이제 개별 종목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부품이죠. 뭐죠? 액추레이터, 그다음 감속기, SPG 막 이런 것들을 끌어올린다고요. 최근에는 많이 올랐던 기업들 보게 되면 이런 액트로 이런 것들을 사상 신고가를 좀 줬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뭐냐? 어차피 다른 로봇 관련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호회수 물량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보호회수 물량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내달에 CS 행사한다. 여기서 지금 코멘트 잡히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해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클로봇의 주가는 여기서 멈출 것이다,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을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추가적인 상승을 주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에코프로라는 녀석이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카드는 바로 로봇이라고요. 그러면 자, 클로봇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얘가 재차 반등을 주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클로봇의 주가는 조정 이후에, 그게 상단에 대한 부분이 여기를 뚫어내고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나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근데 이 사람 영상은 내가 이제까지 다른 채널 있었던 어떤 영상을 보는 거와 좀 다른데?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운영했던 방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하나 같이 봐도 될까요? 오케이. 자, 11일 전에 영상이었는데요. 이때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간단히 봐도 될까요? 오케이. 자, 11일 전에 영상이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대형주인 바로 이 현대차의 주가도 분명 뭐죠?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왜 그렇죠? 젠슨환의 반문을 통해서 이렇게 현대차가 여기까지 뚫어낸 상태에서 다시 재차 내려올 때 실제로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재차 이파동을 그리면서 현대차가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대라고 해서 생각하게 되게 되면 딱 생각나는 업체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렇죠. 클로봇이죠. 왜 클로봇이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쳐볼게요. 자, 현대 차, 그다음 보스턴 다이내믹. 오케이, 이렇게 쳐보면 되겠네. 같이 한번 쳐볼게요. 딱 뜨죠. 현대차 인수, 그다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 로봇개죠. 로봇개. 로봇개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게 업체가 뭐죠? 클로봇이잖아요. 그럼 클로봇 쳐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클로봇, 로봇개. 로봇개. 클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개. 2024년에도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트럼프 경우 임무 수행했다.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여러분 구독. 자, 이때 제가 어렵게 말했던가요? 아주 쉽게 말했던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그냥 끝. 그죠? 그러면서 전략이라는 게 사실 뭐라고 했죠? 과거에 있었던 현대차의 주가를 봐라. 현대차의 주가와 동일성을 보이는 부분인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가겠지만 얘로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신호에서 우리가 이 46,000원이라는 가격이 흔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있었던 이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도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 같은데 같이 볼게요. 끌었던 주도 업종이었다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바이오 업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하향 추세. 그러니까 단기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죠? 야야야야. 로봇 그리고 바이오 시장의 이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였잖아. 반도체도 있지 않아? 이거 쉬어갈 거잖아. 단기간 쉬어갈 거잖아. 그럼 바이오로 돈이 몰렸던 부분이 어느 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새로운 테마를 이루면서 이렇게 맞아요. 이 수급들이 몰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도 일정 부분의 전략을 갖기 시작하면 남들이 어차피 6만원, 7만원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 냈다 했을 때 내 평가 금액은 8만원, 9만원, 10만원 가는 평가액을 얻으면서 안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자,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클로봇 이야기만이 짜샤 막 이래요. 제가 이제 이제 60세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많이 힘을 빠집니다. 로봇 띄우는 현대차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CE, 피지컬 AI. 결국은 12월 8일자에 이 기사를 보면서도 8일자에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매도해야 된다,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볼게요. 움직이는 업종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2차 전지 업종도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자,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ESS.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에코프로라는 종목 있잖아요. 실제로 급등 나왔죠.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이 클로봇이 먼저 로봇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나서 1차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은 뭐죠? 로봇 움직이려고 하는 게 2차 전지라며 이렇게 오른다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와 있죠. 근데 로봇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2차 전지. 이게 패턴이 뭐냐면 로봇 먼저 움직여놓고 2차 전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 자 2차 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어떤 생각을 해야죠? 2차 전지 산업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로봇 시장이 발달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얻으신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은 무엇이죠? 산업의 사이클이 있으면 잠자는 사자도 일깨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죠. 댓글로는요, 파이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파이팅. 절대 여러분들, 클로봇 또 어설픈 구간대에서 매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결국은 뭐냐?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자, 현대차.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게 바로 로봇계다. 바로 클로봇으로 떨어진다. 이거 말고 뭐 더 어려운 이야기 해서 뭐합니까? 아닌가요? 깔끔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관련된 종목, 그죠?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 한번 툭툭 건드려보자. 나쁜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클로봇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뭘까? 지금 이 클로봇의 주가가 이 방향성에서 가는 과정에서, 그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거죠. 뭐죠? 이게 액추레이터.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뭐 잡주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감속기를 다루는 이런 SPG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요. 이게 뭘까? 지금 아직까지도 로봇 시장에서는 실제로 무엇이다? 끝난 게 아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확산을 하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는 클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보유 물량은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간다. 그러나 이 로봇 시장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산 과정에서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의 어떤 종목 확산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로봇 산업의 이해도. 자, 우리가 이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게 로봇, 감속기, 액추레이터. 결국 뭐냐면 관절 부분을 담당하는 게 감속기와 액추레이터,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감속기와 액추레이터 말고도 로봇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쪽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SPG 그리고 액트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고봉에서 쫓아가서 뭐죠? 남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극대화 있는 과정에서 꼭 찔러 넣어야 될 땐 찔러 넣지 않고 여러분들 어이없는 구간대에서 좀 진입했다가 어차피 신고가를 돌파하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첨부해서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첨부했고요. 이거 보내드릴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사야 될 때 내가 비중을 늘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산업의 사이클, 즉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끊기지 않았다, 또는 한 번 더 이런 조정 이후에 쭉 가는 그림 있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 에코프로 비교했던 것처럼요, 얘네들도 오를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한 번에 오르진 않았어요. 요렇게 고평가다가 빵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점, 또 이런 조정 과정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제가 과거에도 확신 배팅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었죠? 왜 여기서는 우리가 내리자 했죠?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그죠? 주위에서 전기차 안 탈 때였고요. 전기차를 타기 시작할 때였고요. 실제로 무엇이죠?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들였는데 한 1억치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리튬 값 최고조에 있었는데 리튬 가격이 완전히 폭락했어요. 1,000만 원 들였는데 뭐가 됐죠?
천만 원어치의 리튬을 구하지 못했을 때, 이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 끊겼다라고 해서 내릴 때라는 거죠. 지금은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도요.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2차 전지 관련 아닙니까? 근데 2차 전지 관련이면 잡아요. 항상 시장은 이 업종의 분위기를 추종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지만 2차 전지, 전기차로 보는 게 아닌 로봇, 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가 형태가 이 금요일에도 이렇게 조정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로봇 시장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노죠. 더 간다고 봐야죠. 그럼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봐야지. 1라인 1, 2.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치고 나가면 신고가인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는 로봇 시장과 바이오 시장에 대한 두 가지의 부분과 스페이스X에 대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 테마가 가장 강력한 테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선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지만 소부장 관련주에 대한 치고 나가는 그림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는 무엇을 위해 쓰이죠?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결국은 일맥상통하게 시장은 뭐가 지금 넘버원으로 끌고 가면서 엄청난 반도체 수요와 실제로 ESS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걸까요? 로봇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흔들리는 게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후에 주목받을 수 없는 로봇 시장 산업에서 하부 섹터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클로봇을 쭉 끌고 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비중의 5% 10% 이렇게 확산 관련주를 투자한다. 이게 나쁜 전략 아니에요. 나쁜 전략 아니라고요. 아니 나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비중을 계속 늘리게 되면 한 번 조정 나올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 뭐죠? 수혜주로 언급받는 어차피 로봇 산업에 위치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편입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 종목이 향후에 많이 올랐다 조정받는다 JP모건의 매도를 통해서 지분 매각 떴다 조정받는다 그냥 나는 상관없다 방향성에 투자하겠다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계속 확산의 절차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과거의 사이클, 반도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어떤 사이클을 만났을 때도 그냥 한 종목 가지고 가져가면서 그냥 이런 시세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다고요. 근데 때로는 이런 왜곡을 주잖아요. 그죠? 다른 로봇 관련주로 막 급등하는데 혼자만 안 움직일 때. 그죠? 자, 결국은 뭐냐?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확산을 해야 된다. 즉 지금 로봇 시장에서 중요하게 앞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다음에 대한 하부 섹터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결국은 우리는 남들이 조정받아서 나 손절매야 돼 차익해야 돼 했을 때 뭔 차익이야 어차피 로봇 시장의 확산 과정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을 난 들어가 있는데 일부분을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조정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라이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2601-6681입니다. 저 개인 번호예요. 클이라고 해서 한 글자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 시장의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후에 중요한 중요한 어떤 부속 요쪽을 이제 시장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가 자료 모아놓은 거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제 채널 공적인 채널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의 매도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프로티나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비만 치료 업종의 성장성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올랐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도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100% 무료로 잡아드릴 거고요. 라이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010-2605-6681 클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다음 주에 제가 타점 잡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신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도 금지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로봇 시장의 하부 섹터 이쪽을 한번 공략해 보세요. 그렇죠? 섹터만 알아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섹타를 모르면 안 돼. 섹타. 왜 그러냐? 어차피 개별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죠? 밭이 있어야 되죠. 그 밭에서 아주 영양분을 고르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고요. 거기서 좋은 종목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업종을 공략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에 클로버 빼고도 만일에 뭐 로봇 다른 업종이 움직일 때도 만일에 야 내가 현금이 별로 없는데 이거 좀만 덜어놨다가 다른 업종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쪽 편입해 볼까? 했을 때도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1년 2년 지났을 때 여러분 평가액 10배 쏘매내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일 겁니다. 제가 100% 자신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아주 소수의 분들만 대상으로. 목이 너무 안 좋죠? 목이 너무 안 좋을 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해봐야 제가 목 아픈데 어떻게 올립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셔야 제가 많이 올리겠죠. 자, 제가 12일 날에도 여러분들 클로버 축하드린다,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이때죠. 11월 24일에도 35,900원대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로봇계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쉽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29일에도 클로버 로보티즈 사면 T로보틱스 이런 거 공략해보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 클로버 워딩콜딩스 10월 12일에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절대. 끝까지 끌고 와보자. 로봇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시게 되면 12월 19일이죠. 어제자 금요일 기준으로 2시 57분에 이렇게 뭐 화장품 업종도 그리고 뭐 바이오 업종도 원전 업종도 이렇게 반도체 업종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해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께 포트폴리오 바뀔 땐 바뀌었다. 끌고 갈 땐 이렇게 끌고 간다. 뭐 이런 대형주들도 50% 수익 내고요. 비만 치료 관련된 그리고 SPC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시장에서 감속기 쪽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 드렸죠. 자, 여러분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오픈해 드릴 거고요. 자, 이름은 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10억 만들기 사기 채널. 이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조금 이따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사기에 여러분들 이제 뭐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왜 미리 누가 말했지? 일단 자 상단에 나 있는 010-2601-6681로 여러분들 클리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분께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100% 전부 다 선정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없고요. 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럼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죠? 네? 그쵸? 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정평화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채널 만들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채널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클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공유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죠. 자, 안교수였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클로봇은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해야 된다.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JP모건의 매도는 호재라고요, 악재라고요? 단기 악재일 뿐이지 뭐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이밍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10월 16일에도 여러분께 보혜수 물량 나올 수 있으니 공격적인 매수는 중지 그리고 추가적인 타점 나왔을 땐 제가 다 봐드릴게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로봇 시장에 대한 분위기 8월 19일, 9월 19일에도 정확히 우리는 무조건 만약 흔들리지 말고 편입하자. 현대모백스도 편입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금지. 현재 구간대 매도 금지고 우리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산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관심 가져보세요. 나중에 또 이제 이 주식타짜 안교수 진짜 말한 거 너무 많이 올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교수였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요. 클이라고 한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월요일 라이브 진행할 때도 링크 주소 발송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확산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아시죠?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2차 전지 산업의 사이클. 얘네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얘가 더 올라야 된다. 얘가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더 줄까요? 말까요? 했을 때 뭘 보라고요? 얘가 반등을 주는지.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수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목이 너무 안 좋은데 7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 이런 거 못합니다. 나이 먹고 편집 이거 할 줄 알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편집하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